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세대 생략 증여 얘기였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주한테 바로 재산을 주는 방식이에요. 저도 예전에 부동산 공부할 때 잠깐 스쳐갔던 단어였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최근 5년간 미성년 손주가 이렇게 증여받은 부동산 규모가 무려 1조 5천억 원대라니. 숫자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죠. 세대 생략 증여 뭐길래? 보통 재산이 위로부터 아래로 넘어올 때는 조부모, 부모, 자녀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세대 생략 증여는 중간을 건너뛰는 거예요. 즉 부모를 패스하고 바로 손주한테 재산을 주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절세 효과가 커요. 원래라면 부모 세대에서 한 번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손주 세대에서 또 내야 하는데 중간을 건너뛰면 세금 한 번이 사라지는 거죠.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내야 할 증여세의 30%를 할증 과세합니다. 게다가 미성년자가 한 번에 20억 원 넘게 증여받으면 40% 할증까지 붙어요. 듣기만 해도 꽤 무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방식을 쓰는 이유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부동산 같은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 손주 세대한테 일찍 넘기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미성년 손주가 받은 세대 생략 증여 부동산 규모가 1조 5,371억 원이에요. 건수로는 9,299건.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90억, 2021년 4,447억 최고점, 2022년 3,580억, 2023년 2,942억, 2024년 1,812억. 이렇게 흐르는데 2021년에 확 튀고 그 이후로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저는 이 숫자들을 보고와 정말 부자들은 레벨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 같은 평범한 투자자 입장에선 꿈같은 얘기인데 실제로는 이런 규모로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건물 토지 증여 트렌드 변화. 재미있는 건 예전에는 주로 토지를 물려줬는데 요즘은 건물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2018년 토지 일건 평균 1억 9천만 원 vs 건물 1억 6,100만 원. 2021년 건물이 1억 9,900만 원으로 토지를 역전. 2024년 건물 2억 1,400만 원 vs 토지 1억 3,200만 원. 즉 이제는 건물을 더 많이, 더 크게 증여하는 흐름이 자리 잡은 거죠. 왜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건물은 임대